네, 안녕하세요. 김우겸입니다. 저희가 김건희 씨의 무속을 취재하던 도중에 김건희 씨의 사주와 점을 여러 차례 봐줬다는 한 무속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직접 본인의 유튜브에 올린 내용인데요. 김건희 씨를 점 봐주고 그와 나눴다는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고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저희 방 식구 두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그 무속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이분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력과 당시 정황 등을 대조해 봤을 때 언론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들을 이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튜브에서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말한 내용들이라서 더 믿을만 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김건희 씨하고 오래 통화를 하면서 점을 봐줬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2009년에서 2010년 무렵입니다.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이른바 060 서비스라고 하죠. 신점, 사주, 전화 연결 서비스. 그 060 서비스에 이분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로 김건희 씨가 이 무속인에게 전화를 걸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ARS를 이용해서 통화를 하다가 마음에 든다면서 김건희 씨가 이 무속인이 마음에 든다면서 무속인의 개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수시로 휴대전화로 자주 상담을 하고 점을 봤습니다. 이쪽 업계를 상당히 잘 아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직접 개인 번호 알려달라 이렇게 들이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이 무속인의 설명입니다. 이 무속인과 김건희 씨는 이렇게 개인 번호를 주고받고 나서 약 2년간 한 달에 몇 차례씩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무속인은 휴대폰에 김건희 씨를 미스 사이공으로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 김건희 씨가 내가 미스 사이공 뮤지컬을 준비 중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오라. 이렇게 말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기억을 하기 좋게 미스 사이공이라고 기억을 했던 거지. 왜 미스 사이공이냐? 그 미스 사이공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그 뮤지컬을 우리나라에서 주최를 하게끔 뭐 이렇게 이 여자가 이 김건희 씨가 거래를 어떻게 했겠지, 계약을 했겠지. 그래갖고 그거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내가 알은 거야. 그래서 나보고 미스 사이공 혹시 뮤지컬 아냐고 몇 번 나한테 물어봤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 큰 개가 있다고 놀러를 자주 오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하여튼 바쁘고 나도 방송 출연 때문에 바쁘고 이래갖고 못 갔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 코바나 컨텐츠는 2010년 미스 사이공 뮤지컬을 주최했습니다. 실제로 무속인이 김건희와 연락했다는 2010년과 그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분이 유튜브에서 소개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 방 식구들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 그 두 가지 가운데 몇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무속인은 김건희 씨가 다른 사람들, 다른 손님들과는 좀 달랐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내가 영적인 끼가 있다. 다른 무당들은 이 김건희 씨죠. 김건희 씨의 사주를 보면 앞이 안 보인다. 웬만한 무당은 내 사주를 못 본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건희 씨는 1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전 보면서 했다는 건데 10년 뒤에도 서울의 소리와
통화한 내용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서울의 소리 통화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은 원래 싫어해요. 음. 왜냐면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아, 제가 더 잘 봐요. 누님 사주는 못 본다. 제가 더 잘 네. 봐요. 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아, 그리고 그래요? 저는 그건 예. 네, 어떠셨습니까? 김건희 씨는 여러 차례 새벽마다 전화를 걸어와서 회사 경영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사주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들 사주를 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오히려 이 사람 뭐지? 하며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희 직원을 만나서 저희 방 식구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오면 다 자기가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김건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의 것만 보는 거야. 이분이 한 말입니다. 또 이분이 직접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야. 남의 거를 아주 궁금해해. 그래서 내가 점을 볼 때 자기 거보다 남의 것을 더 많이 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 그걸 사업에 좀 응용을 하신 거예요? 사업 그렇지. 사람이... 왜 자꾸 김범수 아나운서 거를 물어봅니까? 물어봤다고 내가. 그랬더니 사실은 이 회사를 알리려면 정말 유명한 인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스펙도 필요했고 학력도 필요했고 영어도 됐어야 됐고 얼굴도 알려진 사람이어야 됐대요. 그때 당시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김범수 아나운서를 영업 이사인가 뭐 할 때가 이사로 안 찼어요. 말 그대로 흔히 하는 말로 바지 사장이야. 바지 사장. 홍보가 좀 대외적인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안 돼가지고 김건희 씨가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그것 때문에 많이 했다고, 통화를. 근데 그때 김건희 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표이사, 그 영업이사, 얼굴 마담인 거죠. 속된 말로 얼굴 간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월급을 주고 안 찼는데, 영업이 잘 안 된 거야. 회사 운영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엄청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 네, 들으셨다시피 김범수 아나운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김범수 아나운서는 코바나 컨텐츠의 이사 부사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아나운서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뽑아놨는데 영업력은 없고 월급만 축내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무속인에게 김범수 아나운서에 대해 많은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1시간 통화하면 뭐 한 40분 정도는 이 김범수 아나운서 관련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범수 아나운서 외에도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자주 상담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한 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직원들의 생년월일, 사주를 가지고 상담을 한 겁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이런 걸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직원들의 업무 역량 또 회사 문제를 상의를 했다. 조언을 구했다. 참 이런 경우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아주 예전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할 때 관상쟁이를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같이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용을 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사주를 보고 상담을 한다? 아니 그러면 이미 뽑아놓았는데 사주가 안 좋으면 직원들을 해고할 건가요? 또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을 텐데도 사주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 사주가 안 좋으면 뭐 굿이라도 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가요? 참으로 참 기이한 일입니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김건희 씨가 청와대 안주인이 된다면 장관, 차관, 또
청와대 수석 비서관 뽑을 때도 사주관상을 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이 사주 궁합 관상 아니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무속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친밀해진 뒤에 김건희 씨는 윤석열의 사주를 알려줍니다. 윤석열의 이름까지 정확히 말해줘서 이 무속인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물어본 게 이런 겁니다. 남자친구가 검사인데 그 당시 지방에 있으니까요. 서울로 갈 것 같냐? 서울로 근무지를 옮길 것 같냐? 또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될 것 같냐?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별론데 엄마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이게 중요한데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총장까지는 되겠느냐? 그 정도는 올라가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스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는 검사만인 사람이랑은 결혼 생각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충격이야. 검사만 돼도 변호사만 돼도 신랑 후보가라는 좋잖아. 그치. 근데 나보고 그랬어. 그때나 정확하게 얘기했어. 자기는 사업을 위해서 스펙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야 정도가 돼야 내가 결혼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자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스펙들이 좀 필요하고 인물이 필요하고 사업이 클 수 있다. 네, 어떠셨습니까? 결혼 전에 남자친구가 검사다. 어디까지 가겠냐? 이 정도는 올라가야 뭐 내 사업에 병풍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을 물어봤다는 말은 정말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결혼도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 여부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가야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 남편을 진짜로 대통령으로 만들게 되면 김건희 씨는 과연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할지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등을 두고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녹취록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저희 방 식구들이 이 무속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당이지만 내가 점을 보고 맞추긴 하지만 회의감이 든다. 이런 정도 나올 정도면 김건희 씨는 무당인 내가 보기에도 사주에 거의 반 미쳐서 거기에 혼을 다 부어버린 거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주는 많은 분들이 봅니다. 네, 하지만 대체로 재미로 보는 분들이 많죠. 뭐 신년 운세를 보기도 하고 용하다는 사주집에 가서 뭐 여러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주를 업으로 삼는 무속인조차 그 직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새겨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속인조차 그 의도가 의심스러워서 점점 멀리하게 됐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오늘 우충좌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속인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한 말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제로 말하자면 김건희 씨라고 내가 안 이상
그분이 그분인가 아닌 이상 사실은 그분 사주에 영부인 사주가 없어. 여러분들 잘 뽑으셔야 돼. 진짜 잘 뽑아야 돼. 정말 영부인감은 아니다.